예민함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성격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약함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예민함은 결코 단순한 기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나에게 닿는 방식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감각의 빛과도 같습니다. 빛은 밝기 때문에 눈을 아프게 하듯 예민함도 그 예민함 때문에 스스로를 찌르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서 이 고통은 부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세계를 더 깊게 보고 더 정확히 느끼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감각의 문지방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욕망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소음에 무뎌지고 욕망의 파도에 휩쓸리며 스스로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작은 파동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변화에도 마음이 출렁입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약함처럼 보일지라도 그 흔들림의 횟수만큼 그는 누구보다도 세계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체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곧 인간의 깊이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예민함 속의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세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불안해 보이지만 그 불안은 마음이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려는 노력의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느끼며 타인보다 먼저 어떤 위험이나 변화의 그림자를 감지합니다. 그 민감성은 세계가 숨기려 하는 본질을 먼저 드러내주는 일종의 내면의 촉수입니다. 물론 예민함은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 피로감은 세계와 거리를 둔 무감각보다 훨씬 진실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고통을 더 느끼지만 동시에 위선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마음의 진실도 더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는 상처받기 쉽지만 그 상처는 더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더 깊은 사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한다.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바꾸는 방법을 탐구하려 합니다. 마음의 감각을 소멸시키지 않은 채 그것을 나를 지키는 힘으로 전환하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며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가장 정밀한 감각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이는 언제나 세계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바람이 스칠 때 타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흐름이 먼저 그의 가슴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과민이라 말하겠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인간 의식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세계가 거칠게 다가오기 전에 그는 그 기척을 먼저 느끼고 그 떨림을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 재해석합니다. 그 감각은 종종 그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그 피로감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늘 질문합니다.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작은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들은 그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세계가 단순해 보이던 순간조차 그에게는 무수한 파동과 기류가 얽힌 복잡한 직조물처럼 느껴집니다. 진실은 늘 소리를 낮추고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은 그 작은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의지의 흔적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사건이 커지고 난 뒤에야 그것을 알아차리지만 예민한 사람은 그 시작점에서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불안해하고 조용히 감정의 찌르침을 느끼며 조용히 세계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선명한 통찰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는 남들보다 먼저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민한 감각의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가져온다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표정에서 달라진 점, 방안의 온도가
조금 낮아졌다는 사실, 말이 끝나기 전에 기류가 바뀐 순간 누군가는 평생 알아차리지 못할 것들을 예민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많이 느끼는 자는 더 많이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자는 더 빨리 고통을 마주한다. 그가 말한 의지의 세계는 고통과 욕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자연히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예민한 마음이 고통에 취약한 이유는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세계의 무게가 더 직설적으로 그의 가슴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예민한 이를 두고 힘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예민한 이도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예민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단한 갑옷보다도 더 정밀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감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이미 세계를 더 넓게 살아낸 사람이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의 폭이 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깊이도 크기 때문에 스스로를 힘겨워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진실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 슬픔을 정확히 느끼고 불편함이 스치면 그 미묘한 결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감각은 피로를 주지만 동시에 세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민한 마음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관찰의 정확함. 이 정확함은 상처를 남기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위력을 드러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의 결을 먼저 읽습니다. 소리보다 침묵이 전하는 메시지를 더 먼저 감지합니다. 사건보다 분위기의 변화를 더 빨리 포착합니다. 이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진짜 얼굴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대부분은 욕망과 소음 속에서 흐릿하게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사람은 그 소음의 층위를 분리해내고 욕망의 결을 관찰하며 감정의 흔적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 능력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탁월합니다. 예민함은 보는 힘, 더 나아가 읽는 힘, 그리고 결국 깊이 이해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민함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고통을 더 먼저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민함은 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세계가 숨겨둔 진실을 들춰내는 정밀한 감각이라는 것. 그리고 이 감각은 아직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 이미 충분히 힘이 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작은 상처에도 흔들립니다. 말의 뉘앙스가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이 긴장하고 조용한 방 안에서조차 미세한 불편함이 찾아오면 그 감각을 곧바로 느껴버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정도 일에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냥 둬. 별거 아니야. 그러나 예민한 사람에게 그 별거는 이미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한 미세한 자극입니다. 그는 상처를 느끼기 전에 고통이 먼저 지나가는 길을 느낍니다. 마치 바람이 불기 전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의지의 노출이라 불렀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노출이 더 넓고 더 투명합니다. 거칠게 말하면 예민한 사람은 마음이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다치지 않은 감각은 세계를 진하게 받아들이고 그 진함은 종종 고통이 되어 흘러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약함이란 말이 될까요? 실은 그 반대입니다. 고통을 더 빨리 느끼는 사람은 세계의 변화도 더 빨리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험을 단순히 나중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생기기 전에 이미 기척을 감지합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마음의 신호를 듣습니다. 조심해. 무언가 달라지고 있어. 이 감각은 상처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통찰의 시작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미래를 예고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어떤 말, 어떤 시선, 어떤 분위기에서 잘못될 가능성을 먼저 느끼고 그 가능성이 실제가 되기 훨씬 전부터
마음은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고통은 의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먼저 비춘다. 예민한 마음의 고통은 실제로 닥치지 않은 상처에도 반응합니다. 이는 상상력이 과해서가 아니라 감각이 너무 정확해서 일찍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데도 예민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사이를 흐르는 아주 미세한 온도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읽어내는 감각은 그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감정의 색을 누구보다 먼저 봅니다. 타인이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예민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흐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빠르고 깊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마음의 결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감정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만들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누구보다 빨리 알게 만듭니다. 실은 이것이 강함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의 고통을 정확히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함이 약하다는 인식은 대부분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약하다는 오해.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세계에서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진실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고통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흔들리는지 알고 그 흔들림이 어떤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지도 압니다. 이는 곧 자기인식의 속도이자 생존 본능의 민감함입니다. 예민함은 바로 이 민감함에서 힘을 얻습니다.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고 거짓된 신호를 구별해내고 상대의 의도를 미묘하게 읽어내는 능력. 이런 능력은 고통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는 세계의 미세한 움직임에 누구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감각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그를 보호하는 가장 정밀한 방어막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세계의 진실을 먼저 감지하는 섬세함입니다. 그 섬세함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덕분에 그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곧 자기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예민한 마음은 단지 감정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파동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부터 마음의 결이 흔들리고 기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허수아비처럼 내면을 부드럽게 흔들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의지, 즉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말은 더욱 선명하게 들어맞습니다. 원하는 것 하나가 생기면 그 욕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예민함은 이 긴장을 고스란히 받아내기에 감정의 날카로움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면 예민한 사람은 그 말 속의 무게를 크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커지는 이유는 말 자체보다 내가 원하는 해석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상황이 나빠질까? 이 질문들은 욕망의 산물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망, 안전하고 싶은 욕망, 불안하지 않길 바라는 욕망. 이 욕망의 소음이 예민한 마음을 더욱 흔듭니다. 예민한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그 바람이 큰 폭풍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람 자체보다 내가 바라는 방향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마음을 흔드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그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이 욕망을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욕망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욕망이 클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예민한 사람은 욕망에 민감하기에 작은 기대도 쉽게 커지고 작은 실망조차 크게 울립니다.
욕망이 커지면 감정의 파동도 커지고 그 파동은 다시 예민함을 자극해 더 큰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욕망이 생긴다. 예민한 마음이 그 욕망을 크게 감지한다. 욕망의 결과가 불확실해지면 불안이 생긴다. 불안은 예민함을 증폭시킨다. 증폭된 예민함은 다시 욕망을 흔든다. 예민한 마음의 불안이 단순한 감정 과민이 아니라 욕망의 증폭된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불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너무 많이 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욕망을 적게 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덜 흔들리며 훨씬 더 정확하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민함을 줄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줄여야 하는 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욕망의 소음입니다. 욕망이 잠잠해지면 예민함은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정확함의 도구가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욕망이 적어질 때 가장 선명한 사고를 합니다. 불필요한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경계할 만한 신호와 불필요한 상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뚜렷해집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마음을 구원한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에게 이 말은 곧 평온의 출입구를 여는 문장입니다. 예민함은 본래 잘못된 감각이 아닙니다. 욕망이 그 예민함을 끌어당겨 불안과 과민의 형태로 왜곡했을 뿐입니다. 욕망이 잦아들면 예민함은 무기가 아니라 빛이 됩니다. 타인의 마음을 더 정확히 읽는 능력,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촉각,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통찰력, 감정의 미묘한 변화까지 포착하는 감수성. 이 모든 것은 욕망이 아닌 침묵 속에서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예민한 사람의 힘은 조용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 덜 원할 때에 비로소 찾아옵니다. 욕망의 소리를 줄인 사람만이 예민함의 진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감각이 언제나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투, 표정, 분위기, 작은 변화. 예민한 사람은 그 모든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이 문제를 만듭니다. 예민함이 외부를 향하면 타인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 마음 전체를 뒤흔드는 원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내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은 늘 내면에서 완성된다. 즉, 마음을 흔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 외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는 감각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깥이 아닌 안을 향할 때 예민함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집중된 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예전에는 그 말을 곱씹고 상대의 의도와 분위기를 추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각을 안으로 돌리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지금 이 말에 반응했을까? 내 안에서 어떤 욕망이 작동했을까? 지금 느끼는 감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이 질문들이 시작되는 순간 예민함은 더 이상 외부의 정보를 쫓지 않습니다. 그 감각은 나의 내면을 해석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이 전환이 예민함의 첫 번째 무기화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감각은 원래 정확합니다. 그는 분위기, 감정, 진동을 매우 섬세하게 읽어냅니다. 문제는 그 정확한 감각을 너무 오래 타인에게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말리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타인의 표정에 흔들리며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감각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가 가진 정확함은 놀라운 통찰로 변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 변화를 남들보다 훨씬 먼저 감지합니다. 감정의 첫 미세한 흔들림, 마음이 다치는 순간, 생각이 흐려지는 지점, 불안이 시작되는 조용한 입구. 이 모든 것을 예민한 사람은 누구보다 빨리 압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자면 그는 내면 의지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자입니다. 예민함의 무기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남의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내 감정의 탄생을 먼저 포착하는 사람. 남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내가 상처받으려는 의지를 먼저 감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자기 의지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함을 내면으로 돌리면 그 감각은 혼란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흔들림이 아니라 정확함이 됩니다. 상처가 아니라 통찰이 됩니다. 예민함이 무기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해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외부에서 나에게로 완전히 돌아오는 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지었지? 무슨 뜻일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나 내면으로 시선이 돌아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해졌지? 이 감정은 어떤 욕망에서 비롯됐지?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반응하고 있지? 이 질문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인 없는 감정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감정으로 바꿉니다. 쇼펜하우어의 세계에서는 고통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통의 구조를 정확히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직면은 남보다 쉽습니다. 그는 감정의 흔들림을 원래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힘이 됩니다. 감정의 이상 신호를 누구보다 빨리 포착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히 읽는 능력, 위험의 기척을 예감하는 생존 본능, 내면의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통찰, 마음을 잃기 전에 마음을 보호하는 민감성. 예민함은 결국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마지막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무기가 되는 순간은 외부의 진동에 반응하던 예민함이 내면의 질서와 평온을 세우는 도구가 될 때입니다. 예민함이 약함이라는 오해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민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고 그 감정을 통찰로 바꾸는 아주 정밀한 존재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고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끊임없이 외부의 기류를 읽고 말 사이의 빈틈을 감지하며 표정의 작은 변화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감각은 그의 장점이지만 동시에 그를 소모시키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늘 움직이고 사람의 감정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화는 무심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예민한 마음은 이 끝없는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때 인간은 진짜의 자신을 마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문장은 거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혼자 있어야만 들어오는 자극을 멈출 수 있습니다. 고요해진 공간에서야 그의 감각은 비로소 숨을 고르고 바깥 세계의 소음을 걷어냅니다. 혼자 있는 순간 예민한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마주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류를 읽을 필요도, 상황을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들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평소에는 자극에 가려 보이지 않던 감정들입니다. 그 조용한 순간이 예민한 사람을 지치게 하던 감각을 오히려 힘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고독은 예민한 마음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첫 번째 공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 예민한 마음은 계속해서 타인의 감정 온도를 맞추고 분위기의 파동을 읽고 말의 여진을 해석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감정의 층위를 만든 뒤 그것들을 그대로 마음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집에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는 감정을 경험하곤 합니다. 바로 그때 고독은 정리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 그는 차분히 감정을 바라봅니다. 마치 책상 위에 어지럽게 쌓여있던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 분류하듯 감정의 조각들을 꺼내어 그 출처를 따라갑니다. 이 불편함은 누구의 말 때문이었지? 이 갑작스런 불안은 어떤 기대에서 왔나? 왜 그 표정이 나에게 저토록 큰 무게로 다가왔을까? 예민한 사람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섬세한 감정 해석을 합니다. 고독 속에서 이 능력은 더 선명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영혼의 정화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그 감정을 관찰하고 해체하고 이해합니다. 그는 감정의 시작점을 간파하고 감정의 굴곡을 추적하며 감정의 끝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더 이상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오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예민함은 정리력이라는 형태의 지혜로 바뀝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읽는 일에는 종종 느려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외부 감각에 반응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그의 감정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줄어들자 자신의 내면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 중심은 차분하고 깊고 정직합니다. 이제 예민함은 외부의 혼란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고독 속에서 예민한 사람은 의지의 움직임을 가장 투명하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떤 두려움이 마음을 흔드는지, 어떤 기대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차분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끝에 그는 깨닫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예민한 사람의 판단력을 크게 높입니다. 그는 감정의 흐름을 예측하고 마음의 무너짐을 조기에 감지하며 감정적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거리감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예민함이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예민한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그는 세상을 읽던 감각으로 자신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민함이 무기로 완성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평생 약함으로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예민한 이가 쉽게 상처받고 중심을 잃고 감정의 여진에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예리한 감각입니다. 이미 그는 고통을 먼저 감지하는 자가 고통을 가장 잘 피하는 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빨리 불편함의 신호를 듣습니다. 그들은 위험이 가까워지면 다른 이들이 채 느끼기 전 이미 방향을 바꿉니다. 예민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민감함이라 부르며 조금은 곤란한 기질처럼 취급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마음의 바람 방향을 감지합니다. 이 감각은 결국 삶의 선택을 더 정확하게 하고 무리한 관계와 상황을 피하게 하며 내면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합니다. 예민함은 평생 약함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주는 보존의 지성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오래 기억하는 대신 그 감정을 더 깊이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복잡했던 그 과정이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통찰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예민한 사람은 오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감정의 원초적인 구조를 해독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왜 나는 저 말에 흔들렸을까? 그때 어떤 기대를 붙잡고 있었나? 반응의 깊이는 어디서 왔지? 이 감정은 나를 어느 방향으로 미는가? 남들은 넘겨버릴 감정 하나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그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내면의 의지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의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 덜 흔들리고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기 때문에 고통에 덜 지배됩니다. 예민함이 통찰로 변하면 삶이 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과거의 상처와 새로운 고통을 구별할 수 있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상황을 빠르게 차단합니다. 통찰은 예민함의 성숙입니다. 예민함이 깊어질수록
그는 더 단단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결국 더 평온해집니다. 예민함이 완성되는 곳은 고요입니다. 처음에는 고통 때문에 흔들리고, 다음에는 그 흔들림을 분석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분석이 마음을 평온으로 인도합니다. 평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온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가라앉는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감정은 더 이상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민함의 최종 형태입니다. 반응이 아니라 조절, 혼란이 아니라 명료함, 고통이 아니라 평온, 상처받음이 아니라 자기 보호, 불안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은 삶의 본질이지만 그 고통을 직면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고통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그 구조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고통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지켜보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예민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평온으로 이어지는 가장 정교한 길이 됩니다. 예민함을 약점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사람의 표정과 말 사이의 진동에 쉽게 반응하며 내면이 자주 무겁게 가라앉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긴 여정을 따라오신 지금 우리는 예민함의 본질이 그것이 아님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민함은 타인을 먼저 감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불편함의 기척을 더 빨리 듣고 감정의 시작점을 더 정확히 파악하며 마음의 균열을 남들보다 훨씬 먼저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정교한 감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구조를 아는 자는 그 고통에 덜 지배된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바로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의 목적 없이 흔들리는 욕망을 분별하고 자신에게 가까운 위험과 불편을 먼저 감지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깨닫습니다. 예민함이란 외부의 혼란을 끌어오는 감각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지키는 감각이라는 것을. 고통을 먼저 느끼는 이들은 평온에도 먼저 도달합니다. 마음의 작은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함은 결국 평온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섬세한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며 극복해야 할 결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만 바꾸면 삶을 단단히 지켜주는 조용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많은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예민한 마음은 그 소음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존재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고독이야말로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통찰을 키우며 평온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예민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각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 감각을 믿고 그 감각을 이해하고 그 감각을 당신만의 속도로 사용하십시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평온을 만드는 가장 고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